애호박이 단순히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내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애호박은 맛뿐 아니라 놀라운 건강 효능을 지닌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여성 건강에 더없이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애호박의 효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궁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애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체내 염증 감소 및 면역력 강화입니다. 애호박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애호박 속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애호박은 계절에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좋은 채소로, 꾸준히 먹으면 감염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입니다. 애호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애호박의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늦춰주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고,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줘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2019년 발표된 당뇨 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당뇨 관리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애호박을 식단에 포함하면 혈당 조절이 용이하고 꾸준히 섭취할 경우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체중 관리와 소화 개선입니다. 애호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채소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애호박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장내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 변비 개선에도 유익합니다. 애호박의 부드러운 식감은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고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채소입니다. 애호박의 네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 및 항산화 작용입니다. 애호박에는 항산화 작용을 돕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자외선과 같은 외부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과 염증을 억제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애호박을 섭취하면 피부가 더욱 생기 있어 보이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로 인해 애호박은 피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채소입니다. 이렇게 좋은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애호박과 첫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애호박과 두부는 서로의 영양소를 잘 보완해주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체내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며 근육 유지와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애호박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촉진해주는데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체내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골고루 흡수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체중 조절을 하려는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두부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 식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적합한 식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예전 한 식당에서는 애호박 두부볶음이 인기를 끌었는데 한 고객이 이 요리는 다이어트를 위한 최고의 메뉴다 라고 칭찬하면서 매일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호박 두부볶음이 소문나면서 건강식으로 명성을 얻게 되어 단골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부드럽고 촉촉한 애호박과 고소한 두부의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달걀입니다. 애호박과 달걀은 영양소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서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애호박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돕고 소화에 좋습니다. 반면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불릴 만큼 고단백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애호박의 비타민이 달걀 속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에너지가 풍부하게 보충됩니다. 특히 2018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이 결합되었을 때 체내 소화와 흡수 속도가 더 빨라져 운동 후 근육 회복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로 애호박과 달걀을 활용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이상적인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버섯입니다. 애호박과 버섯은 모두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특히 버섯에는 비타민 D가 많아 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증가합니다. 버섯의 쫄깃한 식감과 애호박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내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느 요리 대회에서 한 셰프가 애호박과 버섯을 활용한 독특한 요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요리의 이름은 초록과 갈색의 만남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은 애호박과 버섯의 색상과 질감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요리가 이후 여러 레스토랑에서 화제가 되었고 애호박과 버섯이 함께하는 요리가 건강한 조합으로 더욱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애호박과 버섯은 단순한 재료가 아닌 멋진 콤비로서 건강과 맛을 함께 제공하는 멋진 재료입니다. 네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참기름입니다. 애호박과 참기름은 아주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데 참기름은 애호박에 포함된 비타민 A와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애호박 자체에는 칼로리가 적고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체내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하게 해주며 참기름은 이 과정에서 비타민의 흡수를 더욱 촉진해줍니다. 특히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참기름과 애호박의 궁합은 2020년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체내 활성산소 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애호박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 구워 먹거나 애호박 나무를 참기름에 묻혀 먹으면 고소한 풍미와 함께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건강을 유지하며 맛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이입니다. 애호박과 오이는 둘 다 차가운 성질을 지닌 채소로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선한 샐러드나 무침 요리에 많이 사용되지만 애호박과 같은 식단에 포함되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애호박과 오이는 위장에 들어가면서 소화 속도를 늦추어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재미있는 일화로 한 유명한 요리사가 샐러드에 애호박과 오이를 함께 넣어 요리 대회에 출품한 적이 있었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이 조합은 위가 놀라서 깨어날 정도로 차가운 느낌을 준다고 평하며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요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애호박과 오이는 각각 훌륭한 채소이지만 가급적 따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무입니다. 애호박과 무 역시 성질이 찬 채소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위가 차가워지고 소화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에는 소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애호박과 함께 섭취할 때 장에서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찬 성질의 채소는 위장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따뜻하게 조리하여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애호박을 무와 함께 먹는 대신 따뜻하게 조리하거나 다른 따뜻한 성질의 재료와 조합해 섭취하는 것이 위의 부담을 덜어주며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녹차입니다. 애호박과 녹차는 철분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호박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좋은 채소 중 하나인데 녹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호박과 녹차를 함께 섭취할 경우 애호박에 포함된 철분이 충분히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사례로 빈혈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애호박을 녹차와 함께 매일 섭취했는데도 빈혈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녹차에 포함된 타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 것을 발견하고 녹차와 애호박을 따로 섭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환자는 빈혈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철분 섭취가 필요한 사람들은 애호박을 섭취할 때 녹차는 식후 12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식초입니다. 애호박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호박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채소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지만 식초는 산성이 강해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애호박과 식초가 만났을 때 소화 불편을 겪거나 속 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한 요리 초보자가 애호박 무침을 만들 때 식초를 과하게 넣어 요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가족들이 한 입 먹고는 모두 속이 불편하다고 표현해 식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후로는 애호박 무침에 식초를 아예 넣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호박과 식초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애호박을 요리할 때는 식초를 피하거나 적은 양으로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반찬인 애호박 볶음입니다. 애호박을 얇게 썰어 소금, 마늘, 양파 등과 함께 간단하게 볶아내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애호박 볶음이 완성됩니다. 애호박 볶음은 한식 반찬 중 하나로 달큰하면서도 부드러운 애호박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볶을 때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약간 넣어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애호박의 지용성 비타민이 잘 흡수되어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애호박전입니다. 애호박전을 만들 때는 애호박을 동그랗게 얇게 썰어 밀가루와 달걀물을 묻혀 부쳐내면 되는데 이때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애호박전은 영양가가 높아 아침이나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기에도 좋고 어린이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섬유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며 부담 없이 건강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어 부담 없는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추천합니다. 애호박전은 초간장과 함께 먹으면 간이 더해져 한층 맛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소화가 편안한 부드러운 영양식 애호박 수프입니다. 애호박을 잘게 썰어 감자, 양파와 함께 볶다가 물이나 우유, 그리고 약간의 생크림을 넣어 부드럽게 끓여주면 영양 가득한 수프가 완성됩니다. 애호박 수프는 따뜻하게 즐기면 위에 부담이 적고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번째는 애호박 샐러드입니다. 애호박을 얇게 슬라이스한 후 살짝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빼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보세요. 레몬 드레싱이나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뿌리면 상큼한 맛이 더해져 식욕을 돋우는 요리가 됩니다. 애호박 샐러드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 그릇 영양식 애호박국입니다. 애호박국은 한국 가정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식으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애호박을 잘게 썰어 된장이나 멸치 육수에 넣고 끓이면 소화에 부담 없는 국이 완성됩니다. 특히 애호박은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국물과 잘 어우러지며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애호박국은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속이 더부룩한 날 가벼운 한 끼로 안성맞춤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 건강에 좋은 발효 음식 애호박김치입니다. 애호박을 얇게 썰어 김치처럼 절이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으로 양념하여 숙성시키면 애호박김치가 완성됩니다. 애호박김치는 보통 배추김치보다 빠르게 익고 부드러워 어린이나 노인들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겨 장 건강에 유익하며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양 가득한 아침 디톡스 음료 애호박 주스입니다. 애호박을 사과나 당근 같은 달콤한 과일과 함께 갈아주면 애호박 특유의 향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풍부한 비타민과 섬유질 덕분에
아침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 주스는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 개선과 피로 회복에도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애호박은 우리 곁에 흔히 있는 채소지만 그 안에는 건강을 위한 놀라운 효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 덕분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애호박은 다양한 요리에서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애호박을 단순한 반찬이 아닌 일상 속 건강 파트너로 생각해보세요.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